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이 거대 여당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과 막말 퍼레이드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우리 의원들이 선봉에 서서 여당의 내로남불과 입법 폭주를 강력하게 제압하고 나섰는데요. 35년 군 생활의 짬밥에서 나오는 강선영 의원의 매운맛 일침과 여당의 정치 공세를 한 칼에 베어버린 사이다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전에 질의했던 이 책,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였지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의 1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이 진정 우리가 추구할 사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증명하는데, 볼세비키 혁명으로 창궐했던 사회주의는 이미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존하는 사회주의 일당 체제는 독재 국가는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 등 5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남미 국가들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 우리가 미래지향적 롤모델로 삼을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아니. 볼세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여당 대표의 과거 저서와 사상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허를 찌른 강선영 의원의 정밀 타격. 날카로운 송곳 질문에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당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오며 마침내 정회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팩트 폭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간에 크게 뜨겁게 얘기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계엄령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계엄령을 선포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법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한 비상사태, 그리고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계엄령 선포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12.12 사태 5.18 때 참. 이게 마지막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사변, 그에 준한 국가의 혼란 상황일 때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이 발령되는 경우는 여당이 계엄령을 상황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국민의힘이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다. 북한이 만들든가. 그렇다면 지금 계엄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발령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렇게 이건 억지로 나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계엄령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정말로 황당하다. 말도 안 되는 계엄령 괴담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여당의 꼼수를 한기호 의원이 논리정연하게 부숴버렸습니다. 헌법상 국회 과반이면 즉시 해제되는 계엄령을 가지고 음모론을 펼치는 여당을 향해 뭘 잘못 먹었냐며 돌직구를 날린 것인데요. 한기호 의원은 이어 공산주의식 심리전 전술까지 폭로합니다. 초한전이라고 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저게 1999년도에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
일반 군사적인 작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드는 전략 전술 서적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중국이 지금 채택해서 쓰고 있는 거의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만든 건 차오량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령, 그리고 왕상수이라고 하는 교수가, 군사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24가지의 그 분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자체를 이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특히 공산주의 전술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기만 전술, 그리고 모든 심리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저것을 요즘 혹시나 민주당이 지금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슬라이드.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근데 왜 요즘 일본을 그렇게 난리를 쳐요? 안기백 의원님 이유를 아세요? 그래서 지금 초안전을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의 남남 갈등 유발 공작을 여당이 그대로 답습하며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한기호 의원의 매서운 분석. 특히 여당이 특위까지 만들어 선동하던 일명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선영 의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30초 만에 거짓 선동임을 입증해버립니다.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하고 싶은 게 독도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전쟁기념관을 지난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곳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나 하고 가봤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독도 조형물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70cm, 세로 50cm 정도의 비교적 굉장히 작은 조형물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전시되어 있어서 많이 훼손되고, 또한 위치도 관람시설이 아닌 그냥 화장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어서 전시 위치도 참 적절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배치된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 독도 조형물을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왜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 1층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 전시실이 있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부터 없앴을 텐데 왜 이게 그 자리에 그냥 있을까요? 억지 계엄령 괴담부터 화장실 앞 작은 모형 하나 가지고 시작된 독도 지우기 프레임까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거대 여당을 향해 장군 출신 의원들이 강력한 팩트로 정면 돌파를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안보를 볼모로 한 여당의 정치 선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